1월 25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 (1월 24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이 중 9,534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요. 전일 대비 627건 감소하였고 벤째 -213, 하노이 -166, 광남 -165, 타잉화 +96, 남딩 +89, 광지 +65건입니다. 타잉화성이 설 기성자용 천막집. 설 기성한 수백 명의 인민이 르웡 대나무와 느워 대나무 및 가리개로 만든 천막집에 의료격리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현과 성의 지침이 아닌 융통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주민의 일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22년 1월 초부터 현재까지 타잉화성 리을선 산악지대 현 타잉퐁 마을, 당국과 주민들은 마을 회관 두 곳을 골라 천막집을 설치하여 60개의 격리자용 개별방으로 나눴습니다. 각 격리실 면적은 1인 기준 약 5제곱미터이고 침대, 전기와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집에서 격리할 별도의 방이 없어서 마을인민위원회와 주민이 합의한 결과라고 하는데 동네 주민 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이전에 60개 전부 만실이었던 적도 있으며 24일에도 25명이 격리 중입니다. 밀선 현 인민위원장과 타잉화 성장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점검 후 조정할 예정입니다. 댓글 여론은 전부 정부 규정에도 어떤 의미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독살하려는 여학생의 흉계. 똥티똥링은 아버지를 독살하고 집 뒤 시신을 숨긴 후 경찰의 아버지가 현재 북부 여행 중인데 살인범을 만났고 집을 태웠다고 신고했습니다. 1월 19일 늦은 밤 동홍디읍시의 바리아시 푸어 근무엔 동우무엔 도로 대로변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의 딸인 똥티똥링은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뛰어나갔으며 링의 친할아버지가 근처에 살아 이웃과 함께 소화전을 끌어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정 무렵 자는 동안 이상한 청년이 갑자기 침입하여 머리채를 잡고 내 아빠를 죽였다고 말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나기 전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라 인지한 경찰이 화재 발생 전 아버지의 행방을 묻자 링은 차 타고 북부로 놀러가서 1월 말에나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휴대폰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민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낯선 사람이 침입하거나 DFC를 데려가는 차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취조 중 그녀의 진술에서 많은 모순을 지적한 지 8시간 후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집 뒤쪽 벽에 DFC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링은 두 자매 중 막내로 호치민시의 대학에서 공부 중이었으며 자신과 어머니가 자주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8일 어머니가 갓 출산한 여동생을 돌보러 호치민시에 갔을 때 링은 호치민시 낀비엔 시장에 오토바이로 가서 시안화물 1kg을 50만 동에 사서 당일 돌아왔습니다. 20시경 그녀는 냉장고 물 3병에 독국물을 섞었고 아버지는 물을 다 마신 후 구토하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약 1시간을 기다려 더 이상 아버지의 움직임이 들리지 않자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쇠톱을 사서 화장실 문을 자르고 아버지를 꺼내 뒷벽 근처에 두고 주위에 벽돌을 쌓은 다음 방수포로 시신을 덮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물병은 싱크대에 붓고 시아마물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린 후 거짓 신고를 했지만 발각되어 살인 혐의로 바리아봉따오 성공안에 기소 구금되었습니다. 댓글은 천륜을 저버린 죄라는 비판과 함께 시안화물 사기가 너무 쉽다는 지적이 있네요.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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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촉구.
호치민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1월 24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주지 접종 장소로 직접 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명단에 없어도 직접 가서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호치민시는 21년 12월 10일부터 3차 접종을 시행한 최초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시는 1980만여 도지에 접종을 시행했으며 이 중 442만 도지가 3차 접종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쓰는 용어는 기본 접종과 보충 접종, 그리고 추가 접종이 있습니다. 레드존 주민, 설맞이 기성시 의료격리 필요 없어.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모든 레드존을 포함한 전염병 4등급 거주민은 모두 설맞이 기성할 때 의료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25일 응우엔틸리엔 흐엉 보건부 보건환경관리국장이 상기 정보를 밝혔습니다. 보건부가 1월 22일자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 357호에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다란 내용을 설명하며 4등급 지역 거주자라고 해도 현재 의료격리 중이거나 집이나 봉쇄 지역에서 건강 모니터링 중인 경우는 기성시 격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웬만해선 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내 말 믿어라. 내 말 믿어라. 하노이 학생 2월 8일부터 등교. 하노이의 1등급 지역의 7에서 12학년 학생은 집에서 8개월여를 보낸 후 2월 8일부터 직접 등교로 전환됩니다. 아직 초등학교와 6학년생은 되면 수업 일정이 없고 미취학 아동도 집에 계속 있습니다. 3, 4등급 지역 학교의 7에서 12학년도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하노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기간 온라인 학습 지역입니다. 속보 호치민시 전 학생 2월부로 대면 수업.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학년 학생의 등교 재개 시기를 방금 공표했습니다. 2월 7일부터 교육기관은 준비를 시작하고 2월 10에서 13일까지 학부모와 학생과의 간담회로 유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 14일부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맞이하며 학부모가 등교에 미동의하는 경우 계속 온라인 학습을 합니다. 1. 2등급의 교육기관은 오전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다만 2등급 지역은 3, 4, 5학년에게 하루 반나절 수업만 편성합니다. 3등급은 1, 2학년은 하루 반나절 수업만 하고 3, 4, 5학년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4등급은 초등학생이 아직 등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1월 14일부터 7에서 12학년의 등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